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학과계열 선정검사 해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적성검사라고 하면 직업적인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직업 목표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어떤 과목이 여러분들한테 더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할지를 결정하는 거는 사실은 직업 목표보다는 여러분들이 대학교에서 어떤 학과를 공부할지를 알아서 그 학과를 바탕으로 지금 과목과 활동을 설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학과계열 선정검사는 여러분들의 바로 그런 학업적인 적성을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학과를 제시해주는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학과계열 선정검사는 네 가지 소검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과전공 적합도 검사는 여러분들의 학교 과목을 바탕으로, 그리고 학습환경 선호도 검사는 대학교에서 필요한 공부 능력 그리고 환경을 바탕으로, 또 그리고 계열 선호도 검사는 대학교에서 배우는 공부 내용을 바탕으로, 또 마지막으로 직업환경 선호도 검사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직업 환경을 바탕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가지 결과를 모두 합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가장 맞는 대학교 계열과 학과를 제시해 주게 됩니다. 네, 첫 번째 소검사는 교과 전공 적합도 검사라고 해요. 이 검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그 과목이 나중에 대학교 학과 중에서는 어떤 학과와 가장 연관이 있는지를 제시해 주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대학교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공부가 여러분들한테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결과를 보면 인문학, 사회과학, 법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대학교에선 계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문학, 사회과학, 법학, 경영학 이렇게 학문적인 계열이란 것들이 있어요. 대학교에서는 그 계열을 바탕으로 단과대학이라는 걸 구성하고요.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학교의 인문학 단과대학에서는 인문학에 속하는 국문, 영문, 사학, 철학 이런 학과들을 모아서 단과대학을 만들고 그 계열을 바로 인문계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대학교에서 어떤 계열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계열에 속한 학과들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계열, 어떤 학과에 맞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대학교 계열과 학과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영학 계열의 결과가 높게 나왔다면 본인한테 나중에 학과로서는 경영학, 경제학과가 나한테 좀 적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계열과 그에 속하는 학과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검사는 학습환경 선호도 검사 결과라고 해요. 학습환경 선호도 검사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학과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 학과에서 주로 그 공부를 하는 공부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심리학이라는 전공을 선택해서 그 학문을 배웠는데, 심리학에서 배우는 게 인간의 마음과 행동이에요. 맞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주로 통계를 써서 배우게 되거든요. 통계는 수리적인 역할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을 배우려면 단순히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통계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사람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역량도 필요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과 함께 꼭 파악을 해야 될 게 어떤 공부 환경이 또 여러분들한테 맞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자, 그래서 결과에서 보면은 수리 활용, 언어 활용, 또 그리고 실험 활동, 그리고 대인 활동처럼 여러분들이 그 학문적인 내용을 또 습득할 때 어떤 환경이 여러분들한테 적합한 적성 학과가 될 수 있는지를 결과를 보고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검사는 계열 선호도라고 합니다. 앞에서 계열 설명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맞아요. 단과대학이라고도 하고 그 계열 안에 여러 가지 학과가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계열 선호도 검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서 적합한 대학교 계열을 학업적인 계열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근데
계열 선호도 결과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검사 볼 때는 제일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혹시 기억나요? 왼쪽, 오른쪽 비교해서 오른쪽이 더 좋아요, 왼쪽이 더 좋아요, 그쵸? 예. 근데 이 검사 결과는 그래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수치로 제시가 됩니다. 자, 상대적인 수치의 기준이 바로 0.1이고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0.1보다 오른쪽에 오는 높은 수치의 계열은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런 쪽에 공부를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0.1보다 왼쪽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계열은 저는 이런 쪽 계열의 공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라고 체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0.1이 기준이다 보니까 보통의 경우는 0.0에서 0.2 사이에서 보통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가진 결과에서 수치 하나라도 0.2가 넘는 게 있나요? 만약에 0.2가 넘는 계열이 있다라고 한 학생이라면은 물론 선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계열을 우선으로 탐색한다라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근데 문제는 그게 높은 만큼 딴 게 낮아지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선호가 좀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는 좀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공부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선호 하나가 수치가 너무 높다면은 좀 다른 쪽으로도 좀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여러 가지 계열 중에서 주로 0.2보다 높아요 라고 많이 얘기하는 계열이 의학과랑 예체능 계열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 두 계열은 사실은 진짜일 경우도 있고 가짜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해석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의학과 적성이 어떻게 맞다 안 맞다를 나눌 수 있냐면 만약에 의학과가 쭉 높다면 나중에 의학을 통해서 전공을 의과대로 가고 거기서 공부를 한다면은 사실은 의학과 계열만 선호가 높으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의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학업적인 적성이 맞으려면 의학과랑 동시에 따라서 높아야 될 계열이 있거든요. 자, 의학을 공부하는 데는 어떤 공부가 중요할까요? 네, 맞아요. 바로 자연과학 계열이 따라 높을 때 바로 의학과 적성에 좀 더 잘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학과도 높고 또 그거에 따라서 자연과학 계열의 선호도 높다면은 그 학생은 의학 적성에 굉장히 잘 맞는 학생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만약에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이 검사의 좀 약점이 실기 능력을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예체능에서 선호가 높다면은 본인이 만약에 실기 준비도 하고 있다면은 예체능 쪽의 선호가 좀 분명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전공보다는 그쪽 분야를 생각해서 학과 자체는 좀 다른 쪽에 가더라도 나중에 분야 쪽으로 진출하는 직업적인 분야로 고려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물론 중요한 거는 예체능에서 계열 선호도에서 높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과에 예체능이 포함되지 않는다면은 또 다른 쪽에가 안 맞을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학과를 선택하는 거는 최종 결과를 보고 선택하면 좋겠죠. 자, 근데 이 검사 결과 바로 밑에 따라서 나오는 게 일관성 등급이란 게 나와요. A, B, C, D, E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찾으셨어요? 네. 자, A, B, C, D 결과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혹시 학과 계열 선호도 검사 볼 때 약간 문항이 약간 반복되는 거 느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일관성 등급 이런 건 뭐냐면은 어떤 때는 이쪽이 좋다고 대답을 했는데 어떤 때는 이쪽이 좋다고 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일관성 등급이 쭉 떨어져요. 자, 그래서 만약에 A, B가 결과로 나왔다면은 그걸 헷갈리지 않고 선호를 잘 구별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본인의 선호가 명확하다는 거고 바꿔 말하면 앞으로 검사를 보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자, 근데 만약에 C 이하로 해서 일관성이 좀 다소 낮게 나왔다면 물론 지금 현재는 지금 결과를 참고하면 좋지만 앞으로 선호가 약간 바뀔 수도 있으니 왜? 지금 선호가 좀 불분명하니 지금 결과는 그대로 지금 현재로 이해를 하되 나중에 한번 다시 보고 그 추이를 살피는 것도 이 검사를 잘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마지막 소검사는 직업환경 선호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직업환경 선호도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직업환경을 바탕으로 어떤 유형이 가장 맞는가라는 걸 제시해 주게 되는데요. 이 검사를 해석할 때 주의할 거는 여기 나오는 유형 이름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학자형 이렇게 나왔다고 와, 나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오래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학자를 떠올렸을 때 해당되는 그런 직업 환경이 본인한테 맞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학자라는 직업을 선택해도 맞겠지만 학자처럼 안정적이고 조금 여유로운 그런 직업 환경을 선호한다면 그 학생도 학자형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6개 유형 중에 그러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체계적이고 업무도 명확한 그런 직업 환경을 선호하는 학생이라면 6개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이 1위로 나올 가능성이 클까요? 네, 바로 관료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학생은 물론 관료로서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일하는 것도 물론 맞겠지만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업무가 명확하고 일도 체계적이고 그리고 안정적인 다른 직업이 있다면 그 직업도 본인이 가장 맞는 그런 직업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6가지 유형 중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가장 활동적인 말고 자유로운 직업 환경을 선호한다면 어떤 유형이 나올 가능성이 클까요? 그러니까 활동적인이랑 자유로운은 조금 의미가 다르죠. 자유로운이라고 한다면은 꼭 몸이 꼭 돌아다니진 않더라도 의사결정을 본인이 좀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간 분배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얘기해요. 그럼 6개 환경 중에서는 네, 바로 창업형이 가장 자유로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한 활동적인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실제로 몸이 많이 돌아다니고 또 멀리. 네, 바로 해외형이 1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형을 꼽을 수 있겠죠. 그래서 6개 유형을 하나씩 해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한번 유형을 좀 크게 나눠 드릴게요. 자, 여기 중에서 비슷한 애들이 있어요. 누가 비슷하다면, 자, 첫 번째로는 전문직형, 학자형, 관료형. 그러니까 가상으로 정삼각형을 그렸을 때 해당되는 유형. 정삼각형은 도형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도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3가지 유형의 공통 특징은 안정지향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결과 중에서 1위 결과가 이 3개의 유형 중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학생은 일단 나중에 직업을 선택할 때 저는 안정적인 직업이 좋아요 라고 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개의 유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직업이 뭐냐면 전문직형에는 물론 우리가 보통 전문직이라고 하는 변호사, 회계사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직업들. 자, 그리고 관료형처럼 공무원, 공기업 해당되는 사람들, 그리고 학자형, 교수, 연구원 이런 직업들이 모두 안정적인 유형에 속하는 그런 직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물론 반대 유형도 있어요. 거꾸로 역삼각형을 그렸을 때 해당되는 직업들, 그러니까 해외형, 기업형, 창업형 이 3가지 유형의 공통 특징은 반대로 활동지향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업무도 좀 활동적이고 다양한 것들을 좋아한다면 이 3가지 유형이 1위로 나올 가능성이 크죠. 자, 그래서 해당되는 직업들을 보면은 해외형에는 예를 들면 국제기구 종사자라든지 기업에서 해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또 기업형이라면은 또 기업에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일하는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창업형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사업을 하거나 또 창업가처럼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일하는 그런 직업들이 바로 이 역삼각형에 속하는 그런 유형의 직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검사의 종합 결과는 한 가지 소검사만 주로 반영하지는 않아요. 말 그대로 종합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과에서의 교과 전공 적합도, 그리고 학습 환경 선호도, 그리고 계열 선호도, 마지막으로 직업 환경 선호도 검사 결과까지 수치들을 모두 종합해서 최종 결과로 제시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꼭 한 검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뒤에 최종 결과에서도 똑같이 그 학과나 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4가지를 모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4가지를 종합했을 때 가장 우선되는 학과가 뭔지에 따라서 최종 종합 결과가 제시되게 됩니다. 자, 학과계열 선정검사의 최종 결과는 여러분들의 4가지 소검사를 모았을 때 가장 적합한 학과를 상위 5개를 제시를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굉장히 생각하고 있는 학과인데 5위가 나왔다고 굉장히 속상해 하기도 하거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최종 결과는 전체 학과 중에서 가장 높은 5개를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5위가 나왔더라도 굉장히 높은 순위가 돼요. 그래서 이 5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은 모두 여러분들 적성에 가장 적합한 학과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 5개 학과에 대해서는 소검사 결과까지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똑같이 최종 결과로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학과 안에서도 맞고 좀 틀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교과 전공 적합성에서 높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하고 잘하는 공부랑 그 학과 공부랑은 잘 맞다라고 되는데, 교과 전공 적합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직업 환경 선호도는 낮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학과 공부, 학업적인 요소는 맞을 수 있지만 나중에 그 학과 졸업해서 직업을 주로 그 학과에서 진출하는 직업을 가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선호는 좀 낮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 결과로 최종적으로 학과를 선택할 때는 물론 이 5개 아니라면 평균적으로 높기 때문에 어떤 학과든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소검사 순위까지 확인해서 좀 전체적으로 높은 그런 학과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최종 결과에서는 제2외국어학과가 전체적으로 높은 순위로 나왔기 때문에 이 학생한테도 가장 1위로 나온 만큼 가장 적합한 학과 선택이 될 수 있고요. 다만 학과 선택을 할 때 높고 낮다는 거는, 소검사에서 높고 낮다는 거는 10위권 안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소검사가 10위권 안쪽이라면은 별로 고민 없이 이 학과 나한테 잘 맞을 수 있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근데 만약에 낮은 수치가 나온 소검사 결과가 있다고 한다면은 일단 본인이 요 부분은 좀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뭔지를 확인해서 그거를 좀 더 보완해서 그 학과 선택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적합한 학과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로 나온 5개 학과에 대해서는 그 밑에 그 학과에 좀 더 관련이 많은 선택 과목들을 제시해 놨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선택 과목이 많죠. 그쵸? 근데 그 중에서도 일반 선택, 진로 선택, 다양한 과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다양한 과목들 중에서 일단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는 지금 그냥 단순히 관심 있고 좋아하는 과목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본인이 어떤 학과에 공부를 할지에 따라서 그 학과와 좀 더 관련 있는 과목들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요거를 교과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고요. 굉장히 대학교에서 중요하게 보는 항목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름만 보고 그리고 요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선택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공으로 선택할 대학교 학과를 먼저 기준으로 해서 그 학과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한다면 그 선택만으로도, 그리고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대학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과 목표를 선정한 다음에는 관련 교과목을 확인해서 그 과목에 대한 공부를 좀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학과 계열 선정 검사 결과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주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체능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데 검사 결과를 보니까 예체능 학과가 1위로 나왔다라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지금 현재 예체능학과는 실기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 검사는 실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으니까 만약에 본인이 예체능에 대한 실기도 준비하고 있고 근데 예체능학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고민이 없을 텐데 지금 현재 예체능의 실기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예체능학과가 나왔다고 해서 나는 이쪽이 맞아, 실기 준비를 해야 된대 라고 이해하지는 말고요. 검사 결과에서 일단 예체능 계열이 나왔다는 거는 1위로 나왔다는 거는 그쪽의 학문 분야도 본인한테 잘 맞는 분야는 돼요.
다만 예체능 학과들은 실기에 대한 영역을 또 체크를 하니 본인이 그 능력이 있다면 예체능 학과 준비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만약에 본인이 예체능 계열에 대한 예체능 실기에 대한 역량이 만약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은 무조건 1위로 나왔다고 해서 난 예체능 학과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 밑으로 나온 학과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로 나왔다면 본인이 분명히 적성이 있으니 학과로서 접근은 하진 않되 나중에 관련된 분야로 진출은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예체능으로 학과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음악과 관련된 그런 계열의 업무들 예를 들면은 음악 프로듀싱이라든지 아니면은 매니지먼트 이런 쪽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체육 계열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선수라든지 실기가 중요한 그런 영역 말고 선수들을 관리한다든지 코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마케팅을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분야를 그 계열에 해당되는 다양한 분야를 따르는 학문을 통해서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최종 결과 1위로 나온 학과가 있는데 소검사 순위들이 낮게 나올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최종 결과 1위로 나왔다면 모든 소검사 결과가 다 낮게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특정 한두 개 정도 소검사 결과는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일단 최종 결과 1위라면은 소검사 결과가 고르게 높을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고민이 없죠. 그 학과를 선택하면 되니까. 자, 근데 모두가 소검사 순위가 높은 최종 결과 학과가 없다면은 그 학생 경우에는 그래도 종합했을 때 어쨌든 최고로 높은 수치의 학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런 학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 혹은 두 개 정도는 순위가 낮은 결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낮게 나온 소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으로는 가장 높기 때문에 물론 최종 결과 1위 학과를 가장 우선해서 보는 건 좋고요. 다만 그 학과를 고려를 한다면은 그 안에서도 낮게 나온 소검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본인의 적성과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확인해서 보완을 할 수 있다면은 나중에 최종 결과로 선택하는데 좀 더 확신을 갖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학과 계열 선정검사 해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또 선택 과목들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또 활동들도 되게 다양해요.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모든 과목들과 모든 활동들을 똑같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을 지금 슈퍼맨, 슈퍼우먼으로 키우려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그런 과목들과 활동들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의미가 있는 내용들을 찾고 거기에 좀 더 집중하면 좋겠는데 그 선택을 하는 기준이 바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에서 선택하는 학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탐색을 해보고 나중에 좋은 학과, 여러분들한테 적합한 학과를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